귀하자들이 국민 선서를 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정 국적법이 처음 적용된 국적 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귀하자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2018년 출입국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제로 떠오른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처에도 나섰습니다. 생활 디자인으로 북한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북한 그래픽 디자인전이 홍익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영국인 수집가의 시선을 담아 방문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줬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질 다문화 가족 사랑방이 올해 전국 곳곳에 마련됩니다. 지난 1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점에 상호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적법 개정으로 귀하자들이 국민 선서를 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이 열려 귀하자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서울시 거주 귀하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이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벨라루스 출신 고교 배구 선수 율리아 씨가 대표로 국민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귀하자는 국민 선서를 하고 귀하 증서를 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정 국적법이 처음 적용된 행사였습니다. 더 새로운 것 같고 더 진심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배구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과 가족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국적 허가를 받으면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만 받았지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 주인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저마다의 이유로 귀화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본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질 다문화 가족 사랑방이 전국 곳곳에 마련됩니다. 결혼 이민 여성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총 88억 원을 들여 전국 80곳 이상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통 공간은 지역 공공시설과 커뮤니티 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시설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하게 됩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의 자조 모임들을 구성을 한 경우에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참여와 공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 편의에 가장 다가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간은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 적응, 자녀 양육, 인권 보호 지원을 위한 자기주도형 활동과 다문화 가정 자녀 간 소통 교류 활동, 언어 발달 및 학교 적응력 강화 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출신 국가별 음식과 고유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쳐 다문화의 이해를 돕고 지역 주민과 소통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지난해 출입국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동 대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조현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 명으로 2017년 기록을 넘어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자는 3,100만여 명을 기록 2017년보다 15.2% 증가했고 그중 입국자와 출국자는 각각 1,500만여 명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인 입국자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일본, 타이완 등의 순이며 체류 자격별로는 관광 통과, 단기 방문, 사증 면제 등의 순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유흥, 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유사 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진다고 판단, 경찰청과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단속을 하고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 외국인 464명과 불법 고용주 127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지난 18일 이화여대에서 상호 문화의 이해와 확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시대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상호 문화 교육, 상호 문화 대화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이화여대 이화다문화연구소는 지난 18일 이틀에 걸쳐 상호 문화의 이해와 확산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다양성 존중 및 다양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의 나라별 상호 문화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볼 때 지금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차이, 세대 차이, 성 차이, 연령 차이 등등 많은 차이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학술대회에는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장,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상호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미카엘 라이테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문화다양성, 다문화주의, 상호문화 대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경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상호문화 대화란 상이한 문화를 보존하는 데 만족하는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 공동체 간 공통점과 연대성을 토대로 상호 이해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라이테로 대사는 상호문화 대화의 주된 목적이 문화 정체성을 이유로 타인을 주변화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난민정책 해법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2015년부터 유럽에도 수많은 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 내 많은 국가가 큰 고심을 하고 있다며 유럽식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 해결책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사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들어보는 것들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호 존중, 상호 문화 대화를 바탕으로 이민자와 정주자 모두의 양방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전합니다. 역사적 의미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호평받는 영화 말모이가 누적 관객 수 23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자막본 특별 상영도 진행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조선말 사전을 만들다 일제의 탄압을 받은 조선어학회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말모이. 우리말을 지키려 한 이들의 분투기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의 한글을 거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으로 묵직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우리말 지키는 거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저 역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화 말모이의 배급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자막본 특별 상영에 나섰습니다. 이번 특별 상영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며 유엔이 정한 세계 토착어의 해인 2019년에 일제의 탄압 속에서 민족 정신이 담긴 우리말을 끝까지 지켜낸 인물들의 이야기를 국적 상관없이 감상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상영을 통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됐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21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유럽연합 정부 간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 등의 이행이 미흡하기에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면 귀화 신청이 수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여성 A씨는 2013년과 2014년 외국인 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입출금 카드를 맡기면 퇴직금을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4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범죄 수익금 모두를 반환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사기 및 횡령 범행 등의 수법과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적법의 귀화 요건으로 요구하는 품행 단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여성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평등을 일상으로 세대를 아우르며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여성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2019년 여성계 주요 이슈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18년 미투, 스쿨미투의 이슈를 이어 각 계층의 목소리를 통해 공감과 실천을 도모하고 새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다문화포럼과 다문화TV가 김해시 원룸 화재 피해자를 위한 성금을 생명나눔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가정 자녀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 이후 한국다문화포럼과 다문화TV가 함께 고래의 꿈 4번째 캠페인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잭팟 엔터테인먼트 장성철 회장, 주식회사 밀모 이금희 대표, 원다문화센터 김대선 교무, 헬렌케이 김명자 대표, SM플라워 함정화 대표 등이 후원 행렬에 동참해 총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북한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을 담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색상을 쓴 포스터부터 평양의 일상을 소개하는 영상까지 담았습니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트에서 영국에서 온 메이드 인 조선 디자인전이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영국인 니콜라스 보너가 수년간 수집한 북한의 우표, 초대장 등을 포함한 컬렉션을 담았습니다. 식품 라벨에 쓰여진 언어들이나 아니면 책 제목 등을 통해서 문화적 교류가 조금은 단절됐지만 아직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콜라스 보너는 북한 여행 투어를 25년간 해오며 북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모아 현재 약 10,000여 점에 이르는 컬렉션을 소장하게 됐으며 그중 일부를 이번 전시에서 소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고 약간 간접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 점이 다르게 느껴진 것 같아요. 교과서로 보던 거와 다른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전시 작품들은 북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대표적인 디자인과 패키지로 이를 통해 북한이란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살고 있던 걸 갖고 처음에는 우리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느꼈는데 이제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북한 사람들이 취미로 배지를 모은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전시에 다시 오고 싶어요. 이번 전시는 남과 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본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 북한의 생활상을 담았으며 한국이 첫 번째 나라로 세계 순회전으로 개최됐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 올 한 해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자 5,450명을 선발합니다. 우선 2월 1일까지 129개 사업에서 1,005명을 선발하고 향후 민간 공모사업과 개별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150원을 적용해 월 최대 215만 원이 지급되며 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등의 근로조건도 향상됩니다.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은 서울 일자리 포털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가능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체류와 고용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가 22일 문을 열었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는 시흥시가 주관기관으로 인천 출입국 및 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외국인 복지센터가 참여한 공간 통합형 협업센터입니다. 플러스 센터는 그동안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해 안산이나 인천으로 이동해야 했던 5만여 명에 이르는 시흥시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구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설맞이 따스미 목도리 뜨기 행사를 지난 18일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한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열렸습니다. 그분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것도 좋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내 자신이 더 행복해져요. 요거를 뜨면서 이 시간을 즐기면서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것으로 이날 제작된 목도리는 성모자의 복지관,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됩니다. 충남 평생교육원 다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8일까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어울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천안과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126명의 초등학생으로 5일간 수업을 통해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며 다양한 교육 경험을 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센터 관계자는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배우고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결혼 이주민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중국, 필리핀 등 6개국의 결혼 이주민 31가족 113명이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러 출국하며 충청북도 옥천군에서도 다문화 가정 8가족이 친정 나들이를 갑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가정에서 30가정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명절 모국 방문이 이민자와 2세들에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국가와 국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시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30만여 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외국인 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과 심화된 사회적, 문화적 이질화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대안 방안이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 그 연구나 양석이 미흡할 뿐 아니라 직무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국내외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 및 자녀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수 전문가들이 사회 현장으로 배출되었지만
이들 전문가들의 양성에 따른 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문화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문가 양성 과정이 단기 과정으로 운영되어 국내 거주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성과와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직무 설계의 표준화를 통해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주민 서울통신원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서울통신원은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번역하고 기자단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산림 캠프를 오늘 2월 개최합니다. 이 캠프는 전국의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산림 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문화 장학재단에서 다문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댄스와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집하며 우리 다문화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다문화 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일꾼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즘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고 홍역 전염병으로 인해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외출 시 마스크와 방한 도구를 착용해서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TV는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